정권 연장의 꿈을 놓을 수 없었던 전두환 정권과 전국 각지에서 한 목소리로 민주화를 외친 시민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던 1987년 6월 22일 전두환과 김영삼의 회담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에 국보는 당초 6월 23일로 예정됐던 국민평화대행진을 사흘 늦추기로 하고 이제 전 국민의 시선은 전두환과 김영삼 두 사람의 만남에 쏠렸습니다. 두 사람은 6월 24일 오전 10시 반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영삼이 이 자리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당연히 4.13 호원 조치를 철회하고 직선제 개헌을 논의하자는 거였죠. 여기에 전두환은 본인은 개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말만 반복할 뿐 언제 어떻게 그 논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영삼이 대답하기 조금 곤란한 질문을 하면 전두환은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와 상의하세요.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김영삼은 아니 당신이 책임자인데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냐고 따져 물었죠. 말 계속 회피하고 이렇게 책임 떠넘기고 아니 이럴 거면 왜 만난 거죠? 도대체 이제 약간 뭐 시간 벌기 위한 뭐 수단이었나?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전두환이 오찬 약속이 있다면서 회담을 끝내려고 하자 김영삼은 아니 보시오 아직 회담이 끝나지 않았소 라면서 전두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예정이 없던 점심 식사까지 함께하며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김영삼은 끝내 전두환에게 개헌과 관련된 확답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김영삼은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자신의 개헌 논의, 개헌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국민운동본부가 그동안 대회하려고 하는데 사실 내가 2번 연기를 시켰다. 연기를 시켰는데 이제는 이번에도 사실 솔직하게 연기를 하도록 부탁까지 했는데 그게 절대 분위기를 어렵게 돼 있다. 나하고 당신하고 만나는 이 결과에 따라서 26일 날 대회를 하는 것이다. 지금 4.13 사태 같은 거 이걸 철회를 하겠다 말을 안 하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지 아느냐. 이거는 전두환이 시국 수습 차원에서 야당 지도자들을 연쇄적으로 만난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영삼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어떤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소위 항쟁의 어떤 그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고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3일을 늦추자고 한 것도 김영삼이었고 그래서 결국 3일을 늦춘 상태에서 이제 이 전두환을 만났는데 전두환이 자꾸 이제 저런 식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약속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우리 흔히 하는 핑계잖아요. 약속이 있어서. 전두환은 그 영수회담으로 개헌 논의를 하는 척을 했던 거죠. 확실한 그 정치적 술수였던 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을 끄는 것과 동시에 네. 그 6.16 그 평화대행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그 시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꼼수였구나. 네. 그런데 이제 김영삼이 알고 있었던 거죠. 끝나자마자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것을 다 밝혀버린 겁니다. 37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37군데나 되는 데서 한날 한시에 시위가 벌어진 경우가 우리 역사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동시다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6.16 평화대행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찰 병력이 이걸 다 커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시위를 진압을 하고 또 이제 인원을 배치해도 적은 인원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시위대에게 이 그 경찰들이 포위당해가지고 완전히 무장 해제를 당하는 뭐 이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이 6월 항쟁 관련 연구에서 하나 쟁점이 되는 것이 전두환이 왜 결국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준비한 것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결국에는 못했단 말이에요. 왜 못했을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일단 우리가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존재죠. 그날 오후 2시에 당시 주한미 대사였던 닐리 대사가 전두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을 방문해서 당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을 해요. 근데 그 친서의 뭐 내용이 보통 이렇게 돼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일단 시위 대처에 있어서 좀 자제력을 발휘해라. 그다음에 정치범은 좀 석방해라. 그리고
야당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라. 그리고 반대 세력과의 대화를 재개해라. 보통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또 영화에서 그 장면 기억나요. 88 올림픽 때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 각하께서 좀 불편하실 텐데 이때 딱 그 외국 잡지, 외신 잡지를 딱 들이밀면서 하잖아요. 뉴스위크였나요? 네? 오촌 방숙 처고모 셋째 딸. 그 딸이 여기 기자랑 국제 결혼을 했거든요. 이거 88 올림픽에 문제 생기면 대통령 각하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실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외국에서는 진짜 한국의 진짜 전쟁인가 보다 싶을 정도로 그 당시 이제 ABC 뉴스나 이런 TV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면 좀 통쾌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서 박정은 약간 놀리는 그 장면이. 워낙 전두환 정권은 일찍부터 이 88 올림픽을 개최해가지고 정권 내내 이 88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마치 이제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주 되뇌었던 뭐 이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자기들의 발목을 잡은 거죠. 여기서 만약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완전히 이제 그 뭔가 문제 있는 나라로 추락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88 올림픽을 못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당시에 여러 도시에서 한국에서 올림픽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벌써부터 이제 막 입지를 하는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한테 88 올림픽이 딱 그건 것 같아요. 진짜 애지중지 얘가 모든 걸 다 이룰 것처럼 키워놨는데 결국 올림픽에 발목이 잡히고 심지어 나중에 올림픽 때 참가도 못해. 꼭 전두환 스스로가 이 계엄령 선포에 부담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작게는 과거 자신이 이제 그 광주에서 했던 그런 어떤 학살극이 다시 되풀이될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 되풀이되면 훨씬 더 그 규모도 커지고 할 수 있는데 뭐 그것에 대한 이제 부담감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당시 군 내에서 이런 어떤 계엄령 선포라든지 군을 동원한 강경 진압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군 내부의 여론을 무시하고 전두환이 그냥 군을 동원하게 되면은 자칫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 군이 전두환한테 충성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군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전두환을 배반하고 권력을 찬탈할 수도 있는 거죠.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게 전두환이에요. 도둑이 재발절인다 이런 게 여기 맞는 속담일까요? 해봤으니까 잘 알고 잘 아니까 무서운 거죠. 무섭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Mit den eigenen Waffen geschlagen werden. 네? 이게 본인의 무기로 패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썼던 무기가 결국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패배하는 약간 그런 현상 말하는 거거든요.